키포인트 11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방식의 비교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 교재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이원 방식이냐, 현금 흐름 방식이냐. 과거에는 3이원 방식, 그죠? 현재는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3이원 뭡니까?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요 3이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3이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을 포함을 해서 해지율, 옵션,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들 다양한 이원들을 더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가 요소 용이하고요, 반영하기. 그 다음에 회사별 보험료 차별화 가능하고요.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다양한 옵션 보증이 부과된 상품 개발 가능하다. 자, 이 부분 현금 흐름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 산출 방식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OX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만기 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부가보험료가 아니라 얘는 저축보험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3이원 방식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을 반영해서 만드는 건데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은 현금 흐름 방식이죠.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이 3이원 방식입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에 비해 보수적인, 바로 나오네요.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 가정을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 3이원 방식은 회사별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다. 회사별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식은 3이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이었죠. 키포인트 1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모집인 시험 때도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자, 유상 쌍무. 유상에 돈 서로 주고받는 거죠. 쌍무,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불효식 낙성 계약이고요. 부합계약, 시험 문제는 부합계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부합계약성이 바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보험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는 수밖에는 없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가장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나옵니다. 일부만 승인 거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약관을 따로 작성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점들이 바로 부합계약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이 됩니다. 이게 부합계약성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불효식 계약이 아니라 바로 부합계약이죠. 두 번째, 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은 요식행위가 없는 불효식 계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 계약 아닙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보험약관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낙성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3번 보겠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은 1회 보험료 납입 아니죠. 보험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인데도 한 번씩 나오죠. 청약 철회. 청약 철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못한다 이거죠. 자, 청약 철회 불가계약.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못한다 그랬죠. 자,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그 다음에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요거 다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는 그러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권 상장법인 뭐 이제 요런 데가 전문 금융 소비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약관의 교부 및 설명 후 3대 기본 지킴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부 설명 의무, 자필 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자, 요거 위반을 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 내지는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점은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한 이후부터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회사의 보장 개시일은 시작이 됩니다. 보험계약은 무효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계약 체결 전까지 얻지 않은 경우, 요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 요거 무효입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나이가 미달되었거나 초과된 경우, 자,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만 15세 미만자 안 되죠?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보험료 미납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되었고요.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 3년 이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자, 특별 부활인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서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보험계약 내용 변경 가능하죠. 그죠? 회사의 승낙이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것은 뭐죠?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아예 변경이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두 번째, 주권 비상장법인. 주권 상장법인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되는데 비상장법인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죠. 일반 금융소비자입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날이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이다.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죠. 네 번째,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죠.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보험계약 변경은 보험 수익자입니다. 키포인트 14,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근로소득자여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안 되죠. 세액공제율 12%고요. 보험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요건에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계 비속은 자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 이 요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죠.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계 비속,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 요 요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공통되는 요건은 뭐냐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된다. 요거 표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 세액공제율 15%입니다. 12, 15 구별해 두시고요. 보험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자 어떤 걸 연금계좌라고 하느냐 요거 기준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칭을 하는데 여기서 확정급여형 즉 DB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좌에서 제외가 됩니다. DB형은 해당이 안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공제율은 종합소득자 개인소득, 근로소득자 아니죠.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고요.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자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입니다. 자, 그런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5%입니다. 12가 아니고 15죠. 더 우대를 해 주는 거죠. 자, 납입액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입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에만 900만 원을 불입을 했다. 이건 90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600만 원까지만 계산을 해주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10% 추가 납입액의 10%단 300만 원 한도까지를 추가로 더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부모의 나이 50세, 부모 나이 50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이죠. 연소득 100만 원인 경우에 보장성 보험료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DB형은 제외입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 공제가 아니라 얘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5번입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지금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또 하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상품이 세 가지죠.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 연금보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시험의 출제 경향상 조금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숫자 부분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보험료 얼마까지? 1억 원까지 납입 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균등해야 되고요. 선담 기간이 6개월 이내라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매월 납입 보험료 한도입니다. 얼마? 1인당 150만 원 이하, 매월입니다. 월 150만 원 이하라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종신형 연금보험은 자, 연금 지급 55세 이후라야 되고요. 계약자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 다 소멸이 돼야 되고요.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 불가고요.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불가. 그다음에 매년 연금 수령액이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하면 곱하기 3이 여기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숫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연금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적 연금소득액이 얼마? 1,500만 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또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수령해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수령을 해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자, 연금 수령은 11년 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기억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몇 퍼센트? 3에서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에서 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5, 언제 4, 언제 3%. 어떤 경우에 이걸 적용하느냐? 이건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70세 미만의 나이에는 5%,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 80세 이상이게 되면 고령이니까 조금 더 세율에서 우대를 해주는 거죠. 3%입니다. 자, 5, 4, 3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일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즉 70세까지 안 됐어요. 60대인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5%가 아니라 4%를 적용합니다. 둘 다 충돌이 났을 때 5냐 4냐 둘 다 적용이 됐죠. 이럴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다음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방금 설명해 드렸죠. 얼마입니까? 1인당 1억 원이었죠. 1억 원. 두 번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조건은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얼마 이하? 150만 원 이하였죠. 150만 원. 세 번째, 연금 수령 연차가 5년 이상인 경우에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년이 아니라 11년이었죠. 11년. 얘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65세는 종신계약에 따라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몇 퍼센트?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70세 미만이니까 5%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몇 퍼센트죠? 4%죠. 두 세율이 동시에 충족이 될 때는 낮은 세율인 4%를 적용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